지금부터는 패닉에 빠진 대구 경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지역 확진자가 70명에 이르자 대구시장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된 대구 상황을 배유미 기자가 속속들이 전해드립니다. 동대구역 광장이 텅 비었습니다. 그나마 나온 시민들도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린 채 발길을 재촉합니다. 확진자와 의심 환자들이 몰리면서 대구 지역 병원 응급실 10곳이 폐쇄된 상황. 시내 9개 보건소 모두가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코로나19 검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대구 한가운데 있는 21층 건물입니다. 보험회사와 우체국, 카페 등이 있어 하루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사찰과 성당 등 종교기관들도 미사 등 주요 일정을 대폭 취소했습니다. 주일날 보통 2,400에서 2,600명 정도 주일미사를 참여하는데 신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사를 중지를 했어요. 한편에선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신천지 교인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는 신천지 교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신천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누가 신천지 사실 모르고 이래서 무서워가지고 일단 대구를 벗어나자 해가지고 저는 경남으로 왔는데요. 마트 대신 온라인 주문으로 몰리는 바람에 일부 상품들이 품절되면서 한때 대구 지역만 배송을 막은 것이 아니냐는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갑자기 주문량이 폭증했습니다. 거의 두세 배 가까이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저희가 주문량이 폭증을 해서 배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대구시는 정부의 의료 인력 지원과 음압병실 격리 대응 체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증 환자는 음압병실로, 경증 환자는 1인 1실의 일반 병실에 입원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오늘 대구 확진자 중에는 어린이집과 미술학원 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교사의 수업을 들어온 아이들과 그 부모들, 그 주변 학부모까지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강경모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문이 굳게 닫혔고 아이들 등하굣길을 책임지던 버스는 멈춰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재직 중인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곧바로 폐쇄된 겁니다. 교사 20명과 원생 11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 이 중 확진자가 가르친 원생은 15명입니다. 소문이 퍼지자 인근 아파트에는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붙었고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아이 가진 부모 입장에서 아이에게는 나쁜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더 조심하고 있고요. 이런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원생 7명이 다니던 미술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문은 이렇게 굳게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더 많은 아이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까 우려가 큽니다. 친구가 하나 오면 언니도 따라오고 동생도 따라오고 친구가 오면 바글바글 끓는다니까. 포항에서도 49살 과외교사가 확진자로 확인돼 가르치던 수강생과 부모가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대구 지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고 초중고교 개학도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과 접촉하는 교사들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보입니다. 31번 환자를 비롯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온 확진자 상당수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신천지 측은 전국 교회의 예배와 신도 모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 신천지 대구교회 일부 신도들이 밤 늦게까지 모여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뒤편에 있는 3층짜리 건물. 늦은 밤인데도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신도들이 모여 성경과 외국어 교육을 하는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에는 교역하고 하나는 봤거든요. 외국 사람들도 좀 있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일부는 큼지막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접근하자 부쩍 경계하며 말을 아낍니다. 안에 지금 몇 분 정도 계신 건가요? 질문하지 마시라고. 밤사이 사무실에서 나온 사람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6명. 신천지 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도들의 만남을 전면 금지했지만 현장에선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추가 확진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사무실 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남긴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는 거짓 대응 매뉴얼을 놓고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31번 환자가 나온 뒤 신도들에게 거짓 답변을 부추기는 내용인데 교회 측은 본부 방침과 맞지 않다며 이 정보를 흘린 교인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희입니다. 아직까지도 신종 코로나 격리 대상이 되어야 하는 신천지 교인들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출입부터 예배 방식, 신도들의 동선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 교회에 다니다가 탈퇴한 신도들의 이야기를 이지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신천지교회 예배당 입구 지문 인식기가 놓여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지문을 대면 경고음이 납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도 이 같은 지문 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인이 예배를 보려면 인식기에 손가락을 대야 하고 이 과정에서도 서로 분비물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출입할 때 모든 사람이 거기서 지문을 인식을 하고 그래야지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예배당 안은 더욱 취약한 구조입니다. 보통의 교회와 달리 신천지 교인들은 예배당에서 의자 없이 줄지어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이 상태에서 2시간가량 예배를 보며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비말, 즉 침방울을 통해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인 셈입니다. 어깨가 닿을 정도로 방석 하나 따닥따닥 붙였어. 사람 하나 여러 사이에 지나가기도 힘들어요. 1층에 한 1000명 정도는 예배를 본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배가 끝나면 야유회에 온 것처럼 비닐을 깔고 앉아 식판에 담긴 음식을 먹습니다. 교회를 나설 때도 좁은 계단을 통해 줄지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한 교인은 모두 1001명. 보건당국은 이들을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했고 이 중 90명은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396명은 아직 보건당국과 연락조차 닿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심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자, 이 신천지 교회 내에서 처음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은 누굴까요? 방역당국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 환자 역시 누군가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숨은 전파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슈퍼전파자라는 의심을 받았던 31번 환자가 실제로는 누군가로부터 감염된 2차 감염자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희의 현재의 판단은 이분도 2차 감염자일 가능성을 무게에 두고 31번 환자에게 오한 증상이 나타난 건 지난 7일. 비슷한 시기 다른 확진자들에게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발병 시기가 비슷한 점을 볼 때 제3의 전파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숨은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 확진자들의 역학조사도 더디게 진행 중입니다. 31번 환자 역시 초기에는 자신의 동선을 노출하는 걸 꺼렸습니다. 자기 신상이 공개되고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조사에 사실은 굉장히 비협조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31번 환자가 경북 청도를 방문한 사실도 보건당국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끝에 알아낸 겁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면담을 통해 31번 환자의 동선을 파악 중입니다. 31번 환자는 현재 격리병실에서 특별한 증상 없이 몇 끼 식사를 제때 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SNS상에 31번 환자 추정 사진이 나돌자 대구경찰청은 가짜라며 유포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